띵글 1번입니다.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 자동차의 속도 변환 기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4번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축에 여러 개의 키가 톱니처럼 깎인 형태로 톱니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 속도 변환 기구, 변속기로 사용됩니다. 1번 원뿔 키는 원뿔 모양으로 헐거움을 없앤 키이고 2번 안장 키는 축에 키움이 없는 형태로 마찰력만으로 회전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큰 동력 전달에는 부적합합니다. 3번 평키는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키로 안장키보다는 큰 동력을 전달 가능하지만 스플라인 키만큼 큰 동력 전달은 어렵습니다. 2번입니다. 선반의 부속장치 중 관통 구멍이 있는 공작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답은 2번 신봉입니다. 봉을 이렇게 넣어서 관통 구멍이 있는 공작물의 외경과 측면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1번 센터는 축 같은 걸 고정할 때 끝에 살짝 지지해주는 것이고 3번 콜릿은 샤프 끝부분처럼 갈라진 틈을 조여 얇고 긴 공작물을 물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파는 이런 척으로 고정할 수 없는 큰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구멍과 홈이 있어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공작물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판재의 끝단을 접어서 포개어 제품의 강성을 높이고 외관을 돋보이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없앨 수 있는 공정은? 2번 해밍입니다. 문제에 나온 대로 끝단을 접어서 포개는 공정으로 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번 플랜징은 플랜지를 내는 공정이고 4번 딤플링도 플랜지를 만드는 공정인데 형상이 90도가 아니라 접시 모양으로 가공합니다. 주로 얇은 판재에 구멍을 뚫은 부분을 눌러서 가공합니다. 3번 비딩은 판재의 중심부를 롤러로 성형하는 공정입니다. 4번입니다. 철강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금강은 탄소강에 원소를 하나 이상 첨가해서 만든 강입니다. 크롬, 텅스텐 등을 첨가합니다. 2번 아공석강은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강도와 경도가 증가합니다. FEC 상태도에서 X축인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강도와 경도가 증가합니다. 3번 스테인리스 강은 크롬을 첨가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킨 강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니켈 또는 크롬을 첨가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킨 강입니다. 4번 고속도 강은 고탄소 강을 담금질하여 강도와 경도를 현저히 향상시킨 공구강이다. 이 내용은 탄소 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속도 강은 담금질 후에 뜨임을 하여 고온 경도를 향상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강의 경우 고온 경도는 작아 저온에서 사용합니다. 5번입니다. 100MW급 발전소가 석탄을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보일러는 627도에서 운전되고 응축기에서는 27도의 폐열을 배출하고 있다면 이 발전소의 이상 효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열기관의 이상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을 떠올리면 됩니다.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개념 설명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르노 사이클에서의 효율은 고온에서의 온도분의 고온과 저온에서의 온도차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온도를 켈빈 온도로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두 온도가 주어졌고 켈빈 온도로 바꾸어주기 위해 273을 더해 계산해주면 효율은 0.6667로 약 67%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평판 아변 공정에서 롤압력과 압화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롤압력이 최대인 점은 중립점이라고 하는데 마찰 계수가 작을수록 입구가 아닌 출구 쪽에 가까워집니다. 마찰 계수가 작으면 쉽게 미끄러져서 출구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번을 잘 모르더라도 2, 3, 4번이 맞는 보기임을 알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변은 롤러 사이에 평판을 넣어 얇게 펴주는데 기존 두께 대비 줄어든 두께를 압화율이라고 하고, 따라서 압화율이 감소할수록 두께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하게 눌렀다는 뜻이므로 가해지는 압력도 작아집니다. 3번 고온에서 아변하면 강도가 줄고 압화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온 상태에서는 평판이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도 쉽게 펼 수 있을 것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판재의 길이 방향의 장력, 즉 평판을 앞에서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평판이 더 쉽게 펴질 것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판재를 블랭킹할 때 필요한 최소 펀치 하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밑에 전단 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응력은 면적분의 힘 공식에서 힘은 면적 곱하기 응력으로 필요한 하중 F를 구해주면 됩니다.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내부의 연면적으로 판재 두께가 1이므로 1 곱하기 둘레이고 전단 응력은 2이므로 계산하면 370으로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금속의 응곳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결정립이 커질수록 항복 강도가 감소합니다. 즉, 큰 결정 하나보다 작은 결정 여러 개의 강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2, 3, 4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금속이 응고되면 일반적으로 다결정을 형성합니다.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에도 특별히 단결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곡 그로잉 공정을 거칩니다. 3번 결정립계의 원자들은 내부의 원자에 비해 반응성이 높아 부식되기 쉽다. 철이 부식될 때 공기와 맞닿는 표면이 먼저 부식되는 것처럼 결정립 내부의 원자보다 바깥에 있는 계의 원자들이 반응성이 높아 쉽게 부식됩니다. 4번 용융금속이 급냉이 되면 핵 생성률이 증가하여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금속이 천천히 식으면 식는 동안 결정이 자라나서 크기가 커지지만 빠르게 냉각되면 자라날 시간이 없어서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번입니다.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크리프는 결정립계의 미끄러짐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전위와 미끄러짐 모두 선결함이므로 헷갈리도록 넣어둔 것 같습니다. 크리프 현상은 전위와는 상관이 없고 미끄러짐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2번 시간에 대한 변형률의 변화를 크리프 속도라고 하고 3번 고온에서 작동하는 기계 부품 설계 및 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크리프에서는 온도와 시간이 키워드로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는 외팔보를 고온에 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팔보가 처지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도와 하중이 증가하면 크리프 속도가 커집니다. 10번입니다. 자중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L인 외팔보의 자유단에 연결된 질량 M이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동할 때의 고유진동수가 F로 주어져 있다. 외팔부의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고유진동수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로 구할 수 있습니다. k를 모르기 때문에 등가 스프링 상수 k를 구해주어야 하는데 하중 p는 k 델타에서 k는 델타분의 p로 정리해서 식에 넣어주면 오메가는 루트 m 델타분의 p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팔부에서의 처집량 델타를 대입해 주어야 합니다. 외팔부에서의 처집량은 3EI분의 PL 세제곱인데 유도 방법은 외팔부의 처집량을 유도하는 개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처집량 델타까지 대입을 하고 나면 고유진동수 오메가는 루트 ml 세제곱분의 3EI입니다. 외팔부의 길이가 L일 때 구한 이 고유진동수를 오메가1이라고 하면 L 대신 2분의 1L을 대입한 고유진동수 오메가2는 정리하면 2루트 2 오메가1이고 문제에서는 고유진동수를 오메가1 대신 F로 주었기 때문에 답은 1번 2루트 2F입니다. 11번입니다. 입도가 작고 연한 연삭 입자를 공작물 표면에 접촉시킨 후 낮은 압력으로 미세한 진동을 주어 초정밀도의 표면으로 다듬질하는 가공은 3번 슈퍼피니쉬입니다. 표면이 반짝일 정도로 아주 정밀한 표면으로 만들어주는 가공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초정밀도의 표면 또는 아주 매끈한 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나오면 슈퍼피니싱을 떠올리면 됩니다. 1번 호닝은 혼이라고 하는 긴 복 모양의 공구를 구멍에 넣고 회전시켜 구멍 내면을 다듬는 가공입니다. 2번 쇼피닝은 작은 쇠구슬을 빠르게 던져 가공물 표면을 때려 경화시키고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는 가공입니다. 4번 와이어 브러싱은 빗자루와 같은 와이어 브러쉬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가공합니다. 12번입니다. 기어의 치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이클로이드 치형의 기어는 맞물리는 두 기어의 중심 간 거리가 변하여도 각속도 B가 변하지 않는다. 사이클로이드가 아니라 인볼류트 치형입니다. 사이클로이드 치형은 오차없이 기어의 움직임에 꼭 맞게 만들어서 미끄럼률도 균일하고 마멸도 균일해서 치형의 오차가 적습니다. 대신 호환성이 낮아 여기저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인볼류트 치형은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클로이드 치형보다 조금 넉넉한 치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림에서 축간거리가 조금 변해도 각속도 B는 변하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이클로이드보다 넉넉한 치수로 만들기 때문에 치형의 제작도 용이하므로 정확한 치형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의 TTT 곡선에서 화살표를 따라 오스테나이트 강을 소선 가공한 후 담금질하는 열처리 방법은 4번 오스포밍입니다. 1, 3번은 항운 열처리법에 대한 개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4번 오스포밍만 설명하면 이 화살표를 따라 오스테나이트를 소선 가공한 후에 담금질하여 마텐자이트화하는 열처리 방법입니다. 담금질은 연한 오스테나이트를 단단한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인데 중간에 소선 가공을 거치면 오스포밍이므로 오스포밍의 키워드 소선 가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수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격 수차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물의 속도로부터 얻습니다. 물의 속도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수차입니다. 2번 펠턴 수차는 전압차에서 수량이 비교적 많은 곳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틀린 보기입니다. 펠턴 수차는 충격 수차의 일종으로 마찬가지로 속도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때문에 고낙차에서 수량이 비교적 적을 때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충격 수차의 경우 속도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고낙차에서 속도 에너지를 증가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고낙차 적은 수량일 때 적합합니다. 반대로 반동수차와 반동수차의 일종인 프로펠러 수차는 전압차에 적합합니다. 반동수차는 회전차를 통과하는 물의 압력과 속도의 감소에 의한 반동작용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프로펠러 수차는 반동수차의 일종으로 유체가 회전차의 축방향으로 통과하는 축류형 반동수차입니다. 15번입니다. 연삭 공정에서 온도 상승이 심할 때 공작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온도 변화나 온도 굽에 의하여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열을 받으면 인장, 수축으로 생겼던 열응력이 남아 잔류응력이 발생합니다. 2번 표면에 버닝 현상이 발생한다. 온도 상승이 심하면 표면이 타버리는 버닝 현상이 발생합니다. 3번 열응력에 의하여 쉐브론 균열이 발생한다. 쉐브론 균열은 연삭 공정이 아니라 압출 공정 시 발생하는 결함이므로 틀린 보기이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열 처리된 강 부품의 경우 템퍼링을 일으켜 표면이 연화된다. 템퍼링은 담금질한 강을 재가열하여 인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입니다. 온도 상승이 심하면 열 처리된 강에 재가열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템퍼링을 일으켜 표면이 연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쉐브론 균열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압출 결함이라고 했는데 압출은 이런 컨테이너에 재료를 넣고 눌러주면 가래떡 짜듯이 제품이 나오는 공정입니다. 이때 표면보다 중심의 유동이 빠르면 내부에 물고기 꼬리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 쉐브론 균열입니다. 16번입니다. 주조시 용탕의 유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게재물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용탕, 즉 쇳물에 넣으면 유동성이 저하됩니다. 1번 합금의 경우 응고 범위가 클수록 유동성은 저하됩니다. 응고 범위는 응고되는 온도의 범위로 응고 범위가 클수록 일부는 응고되어 고체로 일부는 액체로 남아있게 되는 범위가 커지고 따라서 유동성도 저하됩니다. 액체가 차례대로 응고되어 액체와 고체가 섞여있지 않을수록 유동성이 향상됩니다. 2번은 당연히 과열 정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은 향상됩니다. 4번 표면 장력이 크면 유동성은 저하된다. 맞습니다. 표면 장력이 크다는 것은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려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흐르지 않습니다. 17번입니다. 구름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문제에도 나온 보기로 답은 1번입니다. 깊은 볼 베어링의 경우 구름 베어링이지만 반지름 방향과 축 방향 하중을 동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3, 4번은 맞는 보기로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은 궤도와 전동체의 틈새가 극히 작아 축심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테이너는 강구를 고르게 배치하고 강구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여 마모와 소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동체의 형상에는 구, 원통, 원추 및 구면 롤러 등이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유체 전동장치인 토크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토크 컨버터는 스테이터라는 부속품이 있어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보다 큰 출력 토크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구동축과 출력축 사이에 토크 차이가 생깁니다. 토크 컨버터는 1번 속도의 전 범위에 걸쳐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 2번 구동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동력 전달을 부드럽게 합니다. 유체 전동장치이므로 유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3번 부하에 의한 원동기의 정지가 없다. 토크 컨버터의 작동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 빠릅니다. 부하에 의해서 한쪽이 정지하더라도 유체이므로 반대쪽이 회전할 수 있고 따라서 원동기의 정지가 없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가솔린 기관에 사용되는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압축 링은 이렇게 생겨서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끼워 사용합니다. 특히 압축 링은 바깥으로 펴지려는 장력이 있어 장력이 클수록 실린더 벽과 밀착되어 기밀작용을 합니다. 이때 블로바이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가스가 새는 것인데 실린더 벽에 밀착하려는 장력이 크면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유막은 얇게 되고 따라서 고압가스의 블로바이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1번부터 보면 오일링은 실린더 기밀작용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피스톤링은 압축링과 오일링이 있는데 앞서 말한 압축링이 기밀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일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일링은 엔진 오일을 긁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피스톤링은 피스톤 헤드가 받는 열의 대부분을 실린더 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철을 사용하는데 금속이기 때문에 사이에서 열을 전달합니다. 피스톤 링 이음의 간극이 작으면 열 팽창으로 이음부가 접촉하여 파손되기 쉽다. 링에 이 간격이 작으면 열 팽창 시 이음부가 붙어버려 파손되기 쉽습니다.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제네바 기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동 기어가 1회전하는 동안 제네바 기어는 60도만큼 회전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구동 기어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림의 제네바 기어는 6개의 홈이 있으므로 6분의 360도인 6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2번 간헐적 회전 운동을 제공하는 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캠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원하는 각도만큼 간헐적으로 회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커플러가 구름 미끄럼 조인트로 대체된 사절 링크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절 링크는 크랭크와 커플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랭크가 회전을 하면 커플러가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서는 제네바 기어를 커플러가 구름 미끄럼 조인트로 대체된 사절 링크 장치로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구동 기어를 크랭크라고 생각하고 커플러 대신 제네바 기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제네바 기어가 회전하는 동안 제네바 기어의 각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구동 기어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더라도 제네바 기어는 느리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집니다. 따라서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띵구